인동차 내용 들어가 볼게요. 정지영의 인동차야. 자, 이 시의 종류는 현대시, 그리고 자유시, 서정시에 속해. 그리고 이 시의 성격은 약간 동양적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지. 그리고 관조적이야. 동양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굉장히 이 시 안에서 뭔가 절제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아. 굉장히 절제미가 잘 드러나 있고 뭔가 여백미도 잘 드러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이런 동양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동양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자가 마치 누구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갖냐면 노인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관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도 미리 알고 갈게요. 시련을 견디는 인내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시의 제목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인동차는요, 이렇게 쓴 잎으로 만든 차야. 그러니까 진짜 마시는 차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쓴맛이 있는 그런 차가 된단 말이죠. 자, 보자.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내린다. 인동 삼킨 물이면 당연히 뭘까, 얘들아? 네, 인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인동차. 자, 마시는 인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주인이라는 것은 화자가 바로 뭔가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 마치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누굴 보고 있냐면 노주인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노인을 보고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관조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가만 보니 어떤 늙은 노인이 어떤 뜨거운 차를 수시로, 무시로라는 얘기는 아무 때나 수시로 이런 뜻이에요. 그 쓴 차를 계속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 그것을 삼킨 물이 내려온대요? 장벽이래요. 이 장벽은 바로 그 내장이거든. 내장의 벽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노인이 뜨거운 인동차를 마셔요. 그럼 인동차 마신 내린물이 노인의 어떤 장을 향해 내려온다. 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노인은 이렇게 아주 맛도 없는 쓴 인동차를 마시는 걸까? 자, 이것은요, 어떤 상징성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알아줘야 될 게, 여기에서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건 화자인 노주인이 화자가 아니죠. 대상인 노주인이 늙은 그 노인이 먹는 거긴 한데, 어디를 조금 방점을 찍었냐면 장벽에 어떻게 된다? 인동물이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늙은 노인이 마신다 하면 되는 것을 왜 하필이면 그 맛없는 그 쓴 차가 그 내장에 내려올까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실이야. 그냥 마시면 된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걸까? 낯설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낯설게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어떤 느낌을 주죠? 신선함을 주는 거야. 우리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신선함을 조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인동차를 마시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인동차 마시길 강조하는 걸까? 쓴맛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해서 마십니다. 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돼.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인내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좋은 약도 입에 쓰잖아. 근데 그걸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몸이 좋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분명히 뭔가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그거를 내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동물 삼킨 물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쓰거든. 맛도 없거든. 근데 이 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겨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시련에 이겨내는 그 인고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고의 시간, 그리고 인내. 이것을 인동차의 표현으로 신선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 자작나무 덩그럭 뿌리 도로 피어 붉고. 자, 불이야 불. 여기서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그리고 그 불이 붉어진대요. 그죠? 여기는 시각적인 색채어가 강조가 됐어요. 빨간 색채어가. 자, 그러면 불이 점점 붉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 이런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어떻죠? 그 생명력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의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석에 그늘 찌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자, 이번엔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이것도 어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밑에 보니까 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무가 어떻게 된대요? 네, 순이 돋아.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 싹이 돋았다는 얘기예요. 파릇하게 변했대요. 그러면 이 순, 색싹이 돋는다도 역시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생명력을 얘기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파릇하죠. 여기서는 어떤 색깔이 강조된 거죠? 푸른색이 강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불과 이 푸른 파릇한 색채 대비가 있냐? 네, 맞습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파릇한 자, 색채 대비라고 볼 수 있다기보다도 어때요? 네, 빨강과 푸른 색깔이 대비가 되는 거는 맞아. 하지만 의미 대비는 아니에요.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지?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좀 더 뭐한다? 강조야. 그 무슨 생명력이야? 지금 화자는 그 쓴 물을 마시면서 인내하고 고난하고 견뎌내잖아. 그런데 견뎌내는데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어지고요. 어두울지 모르는 곳에 또한 푸른 순이 또 파릇하게 돋는데요. 그러니까 견뎌내고 하는 그런 생명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흙냄새 훈훈히 김도설이다가 지금 노인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네, 인동차를 마시고 있는 불이 이렇게 아궁이에 불이 오르고 있는 부엌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 이 아니죠. 바깥이 아니라. 근데 이곳은요 어떻대요? 흙냄새가 어떻게 난대? 훈훈히 난대요. 자, 흙냄새. 그런데 바깥 풍경은 어때요? 바깥 풍경은 바깥 풍경 소리에 참착하대요. 풍설 소리죠. 풍설 소리라는 게 뭐죠, 얘들아? 네, 눈 오는 소리잖아요. 눈 오는 소리. 눈 오는 소리.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냐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에요. 뭐냐면 추운 겨울에 바깥의 상황을 얘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여기는 이제 외부 상황인데요. 긍정이 아니에요. 네, 부정적 의미예요. 아니면 실연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있는 이 흙냄새 나는 곳은 어떻죠? 훈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흙냄새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면 여기에서 자, 흙냄새와 vs 풍설, 바깥 풍설은 서로 확실히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대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무순이나 불처럼 생명력이나 어떤 그런 걸 의미한다면 풍설은 외부 상황의 시련, 고통, 그 다음에 암울한 것을 의미한다. 암울한. 그럼 갑자기 왜 암울한 시대가 되는 거냐? 선생님 썰을 빨리 푼다면 이 정지용의 인동차, 우리 한번 작가에 주목해보자. 정지용이에요. 정지용이라는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던 작가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월북한 작가이긴 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상이 어떻다라는 거냐 얘들아. 일제강점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배운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네, 암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물론 저항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뭐든지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즉 정지용 입장에서 그거를 묵묵히 견뎌내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견뎌내고 참아내면 언젠가는 바뀌겠지. 변할 수 있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라는 걸 정지용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노주인의 모습에서는 사실 화자엔 지금 시대상에 맞서서 묵묵히 견뎌내는 그 화자의 모습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동 삼김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인내, 기다림, 이런 시간을 견뎌내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견뎌냄으로써 생명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붉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런 순이 돋아서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흙냄새 나는 이곳에서 나는 견딜 수 있거든요. 어디로부터요? 네, 외부에서 오는 이 풍설. 풍설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아까? 네, 부정적인 시대, 일제강점이라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자, 잠착하다라는 얘기는 조용하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산 중에서도 이 사람 지금 여기서 노주인이 있는 곳이 어디죠? 공간적인 장소는 산속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 깊은 산속에 책력도 없이, 책력이라는 것은 달력인데요. 달력도 없이 나는 삼동이 하이안타. 자, 달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야. 여기서 이 노주인은 시간의 어떤 흐름을 잊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동양적인 세계관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쉽게 말해서 속세를 뭐 한 거냐? 초월한 거야. 약간 도인 같은 모습이죠. 조월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네, 도인 같은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양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있는 곳에서는 책도 없고, 아니, 책이 아니죠. 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것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삼동이 하이안타. 삼동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이에요. 새벽은 역시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이안테요. 역시 눈이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이 현실은 하이안타. 역시 계속해서 겨울이 되는 상황이구나. 겨울이 되고 있는 상황, 즉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얘들아. 외부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삼동이라는 시간은요. 시련을 겪는 외부의 시간, 외부. 부정적인 지금의 상황. 그것 또한 어떻다? 하이안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거다. 자, 근데 하이안타 얘들아 어떻지? 원래는 어떻게 돼? 하얀타야 되는데 하이아타 이거 뭐가 사용이 된 거죠? 얘들아 좀 더 하얀 색깔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시에서만 사용이 되는 걸 뭐라 해? 맞춤법 틀려도 그쵸? 시적 허용이 사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뭐를 견뎌내는 거야? 계절적으로 지금 상황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 노인은 뭐를 마시면서 인동차, 인내하는 차 느낌이죠. 네, 쓴 인동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 눈이 오는 이 겨울 같은 추운 어려운 현실을 뭐 하는 거죠? 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그것의 강조는 뭘 이용해서 네, 붉은색 아까 그리고 푸른색 요런 이건 사실 이미지는 분명 색채 대비가 되지만 생명력, 기다림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렇게 인내의 표현이 사용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것을 잘 보여준 시입니다. 뭘 기다리겠죠? 당연히 봄을 기다리겠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내용 정리해 보세요.